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죠. 미증시가 크게 내리고 위험 회피 성향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내렸는데 그것에 비하면 코스피 코스닥이 견조했다, 덜 내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내렸네요. 1924포인트. 마감 상황 코스닥 6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코로나19에 대한 미 경기 하락 위험을 강조했는데요. 이 투심을 짓누른 건 파월 의장 장기 불황 위협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미증시도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주십시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오늘 전문가들 궁금하시죠? 바로 나오자마자 나는 이 전문가에게 이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거 바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주식시장의 썰전. 오늘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줄 전문가는 MTNW 김동섭 전문가와 MTNW 박정식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낮에 에너지를 쏟는 직업이잖아요. 네. 굉장히 이 시간이 필요하고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서로의 소통, 좀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힘을 받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동석 기사님.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을 이끌고 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강한 우리나라 시장이 연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의 키높이는 다시 맞아질 수 있다는 해석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아주 강하고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며칠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코스닥보다 나스닥이 더 강한 면이 있었잖아요. 지금 면으로는 코스닥이 마치 나스닥을 따라가는 것 같이 미증시가 견조했는데 이 며칠 상황 보고 미증시보다 한국이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며칠은 아니고요. 이번에 급락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수 위치도 60일선 돌파를 먼저 했고요. 또 돌파한 후에서도 미국은 60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0일선 위에서의 움직임 상당히 좋죠. 아마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됐고 미국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차이점을 두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도 그렇고 김동석 전문가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이신다고 제가 얼굴이 반쪽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챙기면서 주식을 안 할 수 없으니 더 든든하게 전략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박정식 전문가 이렇게 좀 하락의 전조로 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시장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박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요. 네.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23,200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 포지션을 간단하게 보면 기존의 포지션을 좀 삭제하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지지받는 자리가 23,200선이거든요. 이 자리를 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지지받았는데
지금 오늘장에 만약에 이 23,200선이 이탈이 된다면 22,200선까지 밀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 선물 흐름을 보면 좀 보합적 기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시킬지 아니면 잘 지지받고 다시금 상승력이 나올지는 오늘장이 열려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있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침체 경고를 한번 날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살짝 이런 안 좋은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첫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경제 지표 흐름을 보면서 이제 미국 장세가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껏 미국 증시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고 짧은 하락, 즉 3개월 만에 강력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긴 시간 하락력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거의 28개월 가까이 하락력을 만들어내고 반등력이 나온 상황이고, 자, 미국 증시는 강력하게 3개월 동안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 고점 대비 하락폭이 지금 다우 산업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21%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26%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 지수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미국 증시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도 1857선을 잘 지지받을지 이탈될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1750선, 60선 정도까지 조금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일단은 1857선을 이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857선과 1957선의 박스권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안 좋은 점들, 경제 지표의 영향들 지금부터 이제 주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잘 버텨왔던 것들 본격적으로 지표들 나오는 거 잘 봐야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정부 정책 그런 마이너스 금리 효과 기대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하루 만에 또 다시 안 좋아졌어요. 자,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들 오늘 굉장히 주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나오셨네. 오늘 김동석 전문가 나오셨네. 특히나 귀를 기울여야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오늘의 주력한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볼까?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른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라운드 원 준비했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 공감의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눈빛을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늘 전해주는데요. 오늘 김동석 전문가가 가지고 온 주제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기다려지는데요. 문자 메시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김동석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특히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여러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베스트 관전평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도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드리니까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운드 1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뉴욕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드만삭스 S&P 3개월과 18% 더 빠진다. 이거 마침표인가요? 아니면 물음표인가요? 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네. 저는 물음표를 붙였고요. 골드만삭스는 빠진다로 나온 거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박정식 의원님 대표님 말씀 것처럼 오늘 밤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18%더 빠진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아마 오늘 밤이 될 게 맞아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후행 스팬이 캔들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22,000이 아니죠. 전저점까지 갑니다. 문제는 이게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음봉, 그다음 오늘 새벽에 끝났던 음봉, 전이 음봉 이게 주는 의미. 그러니까 현재 사이에서의 모습은 정말 위험하게 보이지만 왜 빠졌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하지만 네.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코로나예요. 미국의 하락은 지표에 의해서 하락이 된 것이 아니라 중요 인물들의 발언이 시장을 뺐어요. 그 발언의 핵심이 코로나였는데 네. 그저께 제롬 파월 의장이었고요. 네, 그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이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 그걸 말한 이유는 사실은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던 거고요. 그 전날은 그 미국의 파우치라는 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를 재개하려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으니 코로나의 대비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 코로나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장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빠진 거예요. 그쪽으로 포인트가 가게 간 됐어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재개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거리두기를 못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차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은 뭔가 준비를 해서 경제에 활력을 놓아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시장에는 그들은 언급한 건데 이게 시장에서는 하락의 요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요인은 이 재료가 혹시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누군가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옵션 만기는 금요일 시초가를 결정하지만 목요일 종가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일목균형을 제가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무료 방송에 거의 260명, 거의 300명 가량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아침 내내 얘기 안 하다가 막판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 네. 일단 재료를 떠나서 물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틀의 하락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하락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아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에서 장기 침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업률이 14.7%예요. 근데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것은 결국 돈을 넣어야 되고 대비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에서 가장 이 주가가 빠지면 가장 데미지가 큰 사람은요, 국민이겠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럼프가 물론 첫 번째 대통령 기간 4년 동안에서는 레임덕이 됐겠죠. 그러나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의 현실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한 번 더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의 의미가 미국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상당히 달랐고 또 그들이 하는 것도 큰 재료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본다면 저는 이거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3개월 내 18% 하락을 언급한 것이 100%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아니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 장기화 이 얘기로 참 이상하게 하락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게 오늘 밤에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음봉으로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데 더 빠지면 우리도 물량을 줄여야 되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돌발 질문입니다.
시장 폭락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저는 빠지면 사실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외바닥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질 않어요. 보지 않고 쌍바닥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바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기다리는 조정은 거의 안 왔었다라는 거죠. 물론 음봉 두 개가 나와서 굉장히 불안하고 일목균형에서 굉장히 위험한 차트는 맞지만 그래도 아직을 조정을 보기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겠다. 사실 그 유동성 공급 쪽이 아닌 더 장기 침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의 이 불안감 쪽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나 김동섭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발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강력하게 시장 경제가 회복한다고 언급할 때는 같이 V자 반등, 경기 회복을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연준 의장의 장기 침체 발언 가능성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는 조금 전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 일단은 우리 이 V자 반등을 언급한 거는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회복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해버렸고 그리고 실업률도 한 10몇 %대를 전망을 하다가 이번에 25%대까지 실업률을 더 높여서 전망을 하는 그런 발표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더 높게 35%대까지 잡아버렸어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그동안의 이 현실적인 시장을 경제 상황을 외면을 하다가 이제 팩트를 짚어가는 거죠. 올바르게 이제 인식을 해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의 현실을 외면했어요. 아무리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나도 우리는 국가가 살려줄 거야, 중앙은행이 살려줄 거야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시장이 반등력이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팩트를 짚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 좋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제가 한번 살짝 내세워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3개월 동안 대략 한 20% 정도 빠진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 2,400선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려간다면 적어도 미국 증시는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쌍바닥 정도는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다우 산업 기준으로도 이번에 저점으로 찍었던 18,000 정도 자리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과 다르게 진짜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15,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8,000 정도 선까지는 한번 근접하게 쌍바닥을 확인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증시보다는. 지금 뭐 강력하게 반등력도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 고점 대비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증시가 내려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내려가겠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덜 내려가지 않을까. 왜? 그나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영향을 좀 덜 받았고 수출 지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과 실업률이 아직도 좀 다른 나라에 비해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1,750선 내지는 1,640선 정도 수준부터 위아래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분할 매집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글로벌 경기는 되게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단순히 미국만
바라보고 언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지금 뭐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점쳐지고 있죠. 신흥국들의 아르헨티나도 5월 22일이면 디폴트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콰도르, 레바논까지도 올해 안에 디폴트 가능성을 피치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피치는 최근 4개월 동안 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국가도 29개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8개국은 CCC 등급, 즉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등급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뭐 사상 최대의 기록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유가가 25달러, 26달러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거든요. 여기서 움직이게 된다면 올해 안에 또 세일오일 기업들이 추가적인 파산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내년까지 이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일 오일 기업들의 파산 신청과 그리고 회사채의 디폴트가 일정 부분 나타날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도 뭘 했어요? 은행주까지 일정 부분 손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행 거 하나 이제 손절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들의 일정 부분 대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워렌 버핏도 일정 부분 손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권까지 일정 부분 이 여파가 미치게 된다면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업률 그리고 경제 지표들 사실 외면하다가 이게 인식을 하게 된 미증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한 게 나스닥 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많이 좀 같이 지표가 되니까요. 나스닥은 V자 반등 후 횡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이 빠지겠죠? 예. 네. 뭐 한마디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같이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러한 종목들도 일정 부분 빠지면서 다시금 일정 부분 지수를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스닥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금 반등을 이뤄냈는데 자 여기서의 미증시 굉장히 주요 키포인트에서 짚어봤습니다. 미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오늘 살펴봤는데요. 자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김동수 전문가 어떻게 오늘의 썰전 한마디로 주시겠어요? 사실 상승 재료는 없는 거 사실이 맞아요. 네, 상승 재료는 네, 없는데. 재료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은 올 수 있는데 상당한 유동성을 한번 믿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과거에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유동성이 시장을 살렸던 그 시점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질병이 함께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미국 다우 차트가 사실은 추가 하락하기 위해서 이격이 없어요. 월봉에.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더 하락으로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유동성을 믿어보자. 박정식 전문가? 네,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 이번 기회에 잘 포착해서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은 네,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네. 예,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자, 그러면 트렌드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1 살펴봤고요. 박정식 전문가와 김동수 전문가의 불꽃 튀는 썰전,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튜브로도 문자 메시지로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응원의 메시지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여시고요. 문자 메시지 그냥 지인한테 보내는 거와 같이 013 누르시고 3366-8200 누르시고 오늘 김동석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실시간으로 나는 이거 오늘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들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게 되고요. 응원의 메시지나 또 베스트 관전평 저희가 오늘 뽑는 거 아시죠? 많은 문자 메시지 중에서 오늘 한 분을 뽑아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가야 되겠죠? 라운드 2 준비했습니다. 김동숙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아니 이 관련주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또 들썩이고 있어요, 여러분. 시젠 오늘 난리 났죠. 상한가. 코로나 관련주 어떤 거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어떤 거 있을까요? 집어주세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제대로 긁어주시네요. 김동석 전문가. 그 시장이 어렵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시장이 어렵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컸던 건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유가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다가 이태원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이 업종군을 가져왔었어요. 이 진단 키트 섹터를 가지고 나와서 그때 말씀드린 게 시젠, 랩지노믹스, PCL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닐 수 있겠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갈 만한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를 이용한 시장의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의 투심이 글렀다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시겠지만 만기일이고 미국이 2%가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1.4% 빠졌지만 이 종목들은 시장에서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아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양상의 모습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얼마나 더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차 확산 가능성이 더 시간을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에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태다 보니 당연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거의 관련주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 투자가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재료가 사실 없었고 이 악재를 이용한 이 테마가 또 불이 지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인데 오늘 시즌이 한 개인의 단일 계좌에서 전체 상장 주식의 2.43% 이게 거의 뭐 700~800억 원 수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상한가를 이끌었는데 한 개인이 상장 주식 수의 거의 2~3%다라는 규모의 순매수가 나왔기에 이게 정지가 됐었는데요. 와, 사람들 댓글이요. 왕개미네, 부럽다. 예, 클래스가 다르네. 2분기 수익 대단한 건 알겠고 지금 주식 저평가인 것도 알겠는데 3, 4분기까지 그 매출을 유지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건가요, 정말? 라는 의견들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부각을 받아도 너무 많이 부각을 받았죠. 옛날에 신라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참 부각받았던 이제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다. 지금 순자산 가치가 1,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3조 3천억을 찍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부각을 받은 거죠. 이 정도로 부각을 받은 건 옛날에 뭐 신라젠이나 그다음에 이제 티슈진 이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부각받은 것 같이 지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승력을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지금 단일 계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들어왔다고 언급이 되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건 일정 부분의 작전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고수익을 쫓아 이런 종목에 함부로 접근을 해서 또 손실로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말고 밑에서 좀 차근차근 모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접근 전략을 짰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승력이 좀 나타난 걸 보니까 뭐 제일 큰 게 뭐 제일약품, 중해제약, 뭐 시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권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다 훑어보니 아직까지 이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또 상승력이 덜 나온 또 종목들도 일정 부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들을 일정 부분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관련주들 재폭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악재를 이용한 테마, 지금 주제를 오늘 제대로 가져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이게 이제 진단키트나 제약의 이쪽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진자가 다 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단일 계좌에 너무 산 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계속 물고 가는 것은 잘못이지만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살짝 던져주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식 매매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급등주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기회가 있으니까 크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한 10% 올라갈 때마다 내 물량을 10%씩 던져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한 10%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제 물량이.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던져도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급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악재를 이용해서. 왜? 시장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만약에 급등이 끝나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급락이 와요. 그때를 대비한 매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시장을 장악을 할 거예요. 근데 장악을 하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들고 갈 때 불안에 쌓이게 돼 있어요. 많이 먹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내 자본을 지키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아직 이게 남아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아직 기회는 상당 기간이 더 남아있을 확률을 염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돌발 질문으로. 그럼 코로나 관련 2라운드 관련주 힘 빠지지 않았나? 그럼 빠지지 않았다? 아직은 빠진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그 팁 주신 방법으로 해도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더 한번 좋습니다. 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 몇몇 종목을 좀 차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젠 종목을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오르질 않았어요. 일봉인데요. 그때 모습이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 가격이 9만 2천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만 8천 원이니까 거의 5, 6% 낮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익은 난 거예요. 근데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현재 다음 목표치가 14만 5천 원 정도가 잡혀요. 근데 14만 5천이 돌파가 되면은 17만 원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14만 5천 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해서 바로 날아가는 상황도 있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옆으로 이격을 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한 매매가 좀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아직 전체적 시장 상황으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의견 주세요. 네. 일단은 너무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부각을 받겠지만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나타날 때는 이 섹터가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만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노리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상승 장세로 바뀌면 이 종목, 이 섹터를 좀 내려놓고 다른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다른 돌발 질문으로 코로나19 관련주 장기 투자 관점은요?
안 되죠. 단기 관점. 네. 단기 관점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덜 올라온 것들. 뭐 전통적으로 코로나 초기에 한번 상승이 나왔던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서 한 6% 정도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뭐 수급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프로그램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려제약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좀 누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말고 오늘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제일약품이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오고 거의 옆으로 횡보하다 기다시피 하다가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일정 부분 외국인 수급력이 좀 들어오다가 이렇게 급등 나올 때 강력하게 털어버렸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패턴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력이 들어오는 또 요 관련주를 잡으면 되겠죠. 이따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증상 확진자들이 더 전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과 공포감이 이게 참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오늘 이 주제로 썰 전에 한마디씩 김동서 전문가. 끝나야 끝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상황이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를 가야 가는 거고 아무튼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 전까지는 매매도 해볼 만하다. 네, 박정수 전문가.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투자할 때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좀 단기적으로 집중해 보시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다른 좋은 종목들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한 많은 의견도 주세요. 어쩌면 코로나 해결책은 개구충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구충제 관련주에서 또 급등 막 했잖아요. 자, 많은 문자 메시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두 전문가 전체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셔서 알 길 없는 주식시장 보며 답답했던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한 주 기비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분 최고의 전문가, 오늘 특히 김동서 전문가의 믿음이 간다라는 의견들 많고요. 박정수 전문가의 응원의 메시지도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운드 2에서도 트렌드 클래스에서도 전문가들의 불꽃 튀는 썰전이 이어졌습니다. 자,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아주 치열한 매매 현장에 가득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또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피곤하셨을 텐데 이제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먼저 유망주 클래스 AS 해드릴게요. 김동서 전문가께서 참 종목 얘기를 많이 이렇게 잦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가 나오면 진국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하나솔루션 한번 AS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얘기해줘도 종목이네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천한 그날 저녁 때 사실은 한 19% 상승했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요 밑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음봉 터질 때와 양봉 터질 때가 같아졌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음봉 때 나가는 물량을 양봉 때 다시 회복한 상황에서 우상의 방향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 아주 중요한 음운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은데 혹시라도 밀렸을 때 14,400원 정도가 밀리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이었는데요. 하나솔루션 전략들 다시 한번 짚고 갔고요. 수익률 지금 9% 이상 더 올라갈
마음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또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트렌드 클래스도 펼쳐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 종목인지 투자자들의 여러분의 내일을 밝게 빛내줄 종목 김덕수 전문가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저는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이 만만치 않은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 의료 쪽이네요. 예, 일단 혈액학과 난소암 관련해서 상당히 그 수혜를 보시는 종목이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위치는 다시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대량 거래량 같은 양봉 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에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임상용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에 맞는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약 63,000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자리가 예. 2번이나 바뀔 수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57,300원인데. 57,300원이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이 목표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 위에 요 자리 보시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캔들을 보시면 이 윗꼬리를 메워준 윗꼬리가 생긴 부분을 촘촘히 메워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 거래량을 실어가면서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매물을 상당히 많이 받아간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 대신 이제 41,000원 정도는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41,000원이라는 것은 딱 이 자리예요. 기준선 수평구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싸움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60주선에 해당되는 41,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목표가 63,000원 분명히 단기간에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만 원 선에서요. 41,000원은 일단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고요. 이 63,000원까지도 보는 게 이 앱클론입니다, 여러분. 앱클론은 그 관심권역에서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중에서. 그런데 오늘 힌트 되게 얻었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전문가의 오늘 종목 이것이 클래스다 앱클론 한번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곧 중국에 도착한대요. 이거 진짠가요? 그러니까 4천억만 마리가 후덜덜. 관련주 관심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한번 전문가들과 의논해 볼게요. 의견 감사드리고요. 박정식 전문가 어떤 정보 가져오셨어요? 오늘 코로나 관련 섹터를 짚어주셨으니까 또 맞춰서 또 준비해 갖고 왔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제가 섹터를 좀 보니까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도 오늘 켰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수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라도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은 동물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백신 개발 연구 네. 기업으로 선정도 됐고 아무튼 방송을 아세요. 이렇게 한 번에 정답을 딱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막으로요.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조형물 특허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호답이 가능한 사독 백신 캐니샷 CV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캐니샷은 코넬 대학에서 개발한 검증된 항원을 사용 중이고 체내 흡수가 빨라 부작용이 적은 부영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예전에 한번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 백신입니다. 중앙 백신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근데 지금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 차트 좀 보여주세요. 차트를 현재 보면은 자 오늘 가장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던 그 패턴이 뭐였죠? 상위권에 들어간 게 제일 약품이었죠. 봐봐요. 제일 약품 패턴 한번 잘 보십시오. 눈에 딱 박으세요. 그 다음에 중앙 백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백신 똑같죠,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똑같은 패턴이고, 자, 제일 약품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별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이것도 뭐예요?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기관도 일정 부분 담았었죠. 제일 약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재 중앙 백신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 네. 섹터가 계속 간다면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섹터인 이제 제일바이오도 오늘 양봉이 떴어요. 6%나 같은 동물 의약품이죠. 이 제일바이오도 상승력이 나오는데 지금 중앙백신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연관성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일단 15,500원 정도로 좀 낮게 잡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게끔 낮게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짧게 튀면은 우리가 좀 매도 관점이니까 17,3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300원 이상의 매도에도 한 대략 5% 정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가면 여러분들 재량권 마음껏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입가에 미소를 이렇게 오랜만에 지은 것 같다라며 오늘 종목 얘기를 아주 야심차게 들었습니다. 비교한 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관성 있습니까에 분명히 이 테마가 끝나지 않는다면 중앙백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까 비교가 된 게 제일약품과 제일바이오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중앙백신 한번 눈여겨봐보세요. 여러분 차트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공부해 보시고요. 저희 목표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박정식 전문가 여의도 클래스의 메인 전문가니까요. 함께 믿어보시고 계속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김동서 전문가가 이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9시에 많은 시청자들 만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럼요. 예. 오늘 공개 방송은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시장을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까 박정식 그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 또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시간을 한번 할애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요. 그 시간이 유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에너지를 쏟는 이 주식 전문가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개 방송 들어오시냐고요? 검색 포털창에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쳐보세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섭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MTNW 김동섭 전문가 함께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고 계시고요. 내일의 시장에서 상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건강 챙기세요라는 메시지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세요. 자, 오늘 많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이분이네요. 두 전문가님이 경제 상황 전체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셔서 알길 없는 주식시장 보며 답답했던 마음 좀 풀리셨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3804님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희가 더 도움될 수 있게 여의도 클래스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한 여의도 클래스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된대요.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또 보내드리기 전에 한마디씩 듣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김동섭 전문가.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는 건 맞습니다. 또 시장 경제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 살아나가야 될 길은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찾아가야 할 길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또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네.
오늘 살짝 뭐 유럽 시장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예.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국 장이 열려서 오늘 좀 강력하게 빠진다면 내일 장까지도 조정력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뭐 실업률 지표 발표도 실업상 시청 건수 발표도 있겠지만 내일은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발표가 나죠. 일단 중국의 고정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매출, 그다음에 유로존의 1분기 GDP 발표, 그다음에 또 미국의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졸트 구인 건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발표나고 만약에 오늘 하락해 나왔다면 내일 경기 지표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쳤던 또 한 번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니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고수익의 길로 가는 길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증시 중요하고요. 기회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동섭 전문가, 박정식 전문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